네, 안녕하십니까. 네, 물리 담당하고 있는 서울입니다. 일단 오늘 합격 드리고요. 이제 학교가 어디시죠? 대전, 인천이요. 그럼 오늘 뭐 많지 않으시니까 따뜻하게 천천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선택자 물리 전체를 보면 학교별로 내신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합격자를 아무리 진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서울과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 물리라고 딱히 결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학교의 자체 문제를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학교는 할리데이나 서웨이 이런 문제 중에서 뺏기는 중에서 서울형들은 쌤들이 직접 만들죠. 문제를. 그러다 보니까 내신의 스타일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거기 관련 학부모님이 아니시니까 간단하게 이런 다른 학교는 넘어가고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어쩌면 스탠다드하다고 볼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대부분 다 과목 선택은 다 비슷하거든요. 기초 물리학, 그 다음에 일반 물리학, 고급 물리학 이렇게 선택하고 있는데 1학기 때 하는 거, 2학기 때 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이 B는 전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안방 기출될 것 같은데 이제 경기 과목은 처음부터 일반 물리학이에요. 학교 자체 교과서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체 교과서가 있지만 학생들 입장에 따라 한 번도 펴보지 않는 교과서가 있고요. 문제는 대부분 할리데이 일반 물리학에서 숙제가 되는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경기 같은 경우는 특별하지 않은 문제들. 그래서 특발도가 높으면 점수가 잘 나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통과형은 아예 책이 다릅니다. 그래서 영어 원서를 사용하는데 책이 다른데 신기한 거는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때 사실상 정확하게 미적분이 들어가지 않는 문제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미적분의 비중이 가장 적고 어떻게 보면 고등이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진행하다가 여기서 이제 뒤에서부터 조금 복잡하게 AP로 변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오히려 1학년 때는 좀 쉽게 하다가 그다음 2학년 때는 학점제로 스타일 진행해서 기초역학, 전자적 이렇게 진행되는 느낌입니다. 네. 마이크에 대해서 하셔야 마이크요? 알겠습니다. 어떡하죠? 자, 그래서 이게 한과형이고요. 그 다음에 대전이 있으신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기본 필수하고 기본 선택이 있고요. 커리큘럼이 1학년 때는 고등, 2학년 때는 일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실제로 고등? 아니 우리는 일반 물리학도 나오는데 그 비중이 10%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문제 자체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크게 어렵지 않고 스탠다드한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문제 베이스는 일반 물리 중에 할리데이 기준을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징이 1학기 때는 역학, 2학기 때 전자기학, 광학, 현대물리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상한 거는 광학, 현대물리가 되면 일반 물리학인데 왜 앞은 고등이라 써놨냐. 그 이유는 역학 진행할 때는 사실상 미적분을 많이 쓰지 않는 거예요. 많이 쓰지 않고 전자기학 때부터 조금 미적분이 들어가는데 아직은 일반 물리학이라고 부를 수 없는 수준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등적으로 난이도를 증가시키는 커리큘럼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적응할 때 크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문제는 중학교 때 이미 베이스가 돼 있는 애들과 실질적으로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 능력을 합격한 애들의 차이가 극심하다 보니까 내신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세종은 2예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일반 물리학의 색깔을 내겠다. 그래서 조금은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2 수준의 문제가 나오고요. 일반 2학년이 돼서야 일반 물리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번부터 재작년까지는 사실은 2라고 할 수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조금 올라갔어요. 레벨이 조금 올라가서 조금 다른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인천에 비해서는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의 레벨이라고 이제 흔히 착각하는데 학교의 커리큘럼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이 더 어렵습니다. 내신 문제가 세종보다 인천이 더 어렵고요. 오히려 대전이 내신 문제 중에는 가장 평이하다라고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거 좀 뒤에 설명을 드리고 인천과고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부터 일반 물리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그래서 처음부터 기초 운동 방식 전개로 이렇게 섞어서 들어가요. 같이. 그래서 전체를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미리 보조 계획 인천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 때 입학하기 전에 보조 숙제를 줘요. 애들한테. 숙제를 주는데 그때
물리학 개론이라는 책에서 발췌해서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인천영재학교 애들을 합격자를 했었기 때문에 걔들이 이제 자료를 갖고 와서 쌤 이거 좀 풀어주세요라고 하는데 쌤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얘가 무슨 어디서 나온 문제인가. 그랬을 때 물리학 개론의 기본적인 문제를 줘요. 일반 물리 기초서적을 입학하기 전에 이미 숙제를 다 해와라. 한 다음에 바로 일반 물리학을 들어가기 위한 초석을 삼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격자 반이 어쩌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냥 일반 물리학을 나가는 게 기조예요. 어떤 일반 그 합격자 반이든 간에 일반 물리학을 나가는 게 기조인데 사실상 학교마다 필요한 게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어쩌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2학년 때 돼서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학교에서 일반 물리의 최고 영역까지 다 가르쳐 버리면 애들은 실제로 습득하는 게 30%밖에 되지 않아요. 합격자 반은 합격자 반이고 내신 반은 내신 반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합격자 반에서 무슨 커리큘럼을 진행하는지는 사실 이 내신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다. 근데 대신 요 1학년 1학기에 각각 학교가 뭘 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 돼요. 학생들은 제가 영재교육만 15년 했잖아요. 15년을 하다 보니까 계속 애들을 이제 키워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1, 2 일반 물리학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해요. 지금 학생들이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실제로 가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 그건 인터넷에 뒤져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올림피아드를 만약에 저는 그 기준을 두 개로 정해요. 중학교 때 올림피아드의 상위권 수상자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그 학생들은 실제로 기본이 돼 있으니 일반 물리학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올림피아드는 약했는데 영재교의 수학적 간격이 높아서 영재교를 붙은 케이스라면 실질적으로는 일반 물리학으로 바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지 않고 만약에 합격자를 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애들 입장에서는 합격자 반은 딱 중간인 거예요. 일반 물리학의 기초 정도까지를 진행하는 거죠. 완전 심화까지는 하지 않지만 전체 영역을 다 하는데 본인이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2는 자기가 스스로라도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물리 1은 지금 올림피아드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어요. 물리 1은 이 흰색이고 그다음에 물리 2가 되면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면 물리 2가 되면 이렇게 붙고 일반 물리학이 됐다라고 하면 애들 착각하는데 일반 물리학은 이 세 단원이 붙으면서 미적분이 붙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 2 일반 물리학 전체 이 영역을 다 포함하는 게 일반 물리학이고 여기서 빨간색이 삭제되면 물리 2, 그 다음에 초록색이 삭제되면 물리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애들이 갖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미적분이 문제죠. 실질적으로 물리 올림피아드를 잘했다는 애들은 실질적으로 1 3번, 2 2번, 일반 물리 1번 이렇게 거쳐왔던 애들이에요. 그러면 기본 베이스는 돼 있으니까 일반 물리학에 미적분을 사용하니까 저게 무슨 의미로 사용되는구나 신기하네. 저렇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이걸 판단합니다. 판단하는데 그렇게 베이스가 약한 애들은 그걸 판단하지 못해요. 그런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애들이 기본을 채워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합격자 기간에 애들은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머님 생각에는 이제 끝났으니까 얘가 진짜 열심히 공부할 거다라고 생각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이 학원을 오는 이유는 어머니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죠. 엄마 눈에서 사라지면 뭐라 귀찮게 안 하니까 오면 떠들거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는 합격자거든요. 마음이 일단 편안해요. 편안하게 이렇게 있으면서 그렇군 어렵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래 가서 어차피 하면 되지. 걔들 계산은 머리가 좋은 녀석들이라 12월 끝나면 2달 남잖아. 그때 내신 기간 시험 그 범위 딱 살펴보고 파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모두가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쌤들 입장에서는 느낌이 올 거잖아. 얘는 넌 가면 끝장나겠구나 싶어서 얘를 계속 숙제도 주고 계속 푸시를 하는데 얘 입장에서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시험을 쳐서 이렇게 일부러 벽에다 붙여봤거든요. 네가 어떤 등수인지 봐라. 한번 했으나 타격을 받지 않아요. 합격자다 보니까 괜찮아요. 나는 지금 안 할 뿐이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합격자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야 수업이야 기본 장착이니까 그러니까 하는 건데 애들 입장에서 도움이 돼야 되니까
지금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자신이 요 단원 중에 무슨 단원을 안 배웠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역학에서 운동의 기술, 힘과에너지 이렇게 있잖아요. 영재기호 범위에 없는 것은 운동량, 2차원 충돌, 과운동량 요 파트가 없습니다. 아예. 이게 없어요. 그러면 전자기하학에서는 뭐가 없냐? 전자기하학에서는 뭐만 다뤘냐면 애들은 자기장하고 전기회로만 다뤘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영재기 때. 왜냐하면 영재기 입시 범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재기 입시를 지금 얘들이 최소한 9개월은 했을 거예요. 그 개월 또 하는 동안 나머지 일부 단원들이 다 삭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파동과 강학에서 뭐만 다뤘냐면 애들은 반사와 굴절, 즉 물리 1에 해당하는 영역만 다룬 거지 해절, 간섭, 뉴턴링 이런 영역들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자신은 역학, 전자기학, 파동과학을 배웠으니까 나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알고 있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현대물리는 아예 하나도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안 했어요. 애들이.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영재에 특화됐던 한 시기 동안 얘들은 필수적으로 영재 단원만 했지 실제로 일반 물리학 단원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어떤 애들이 훨씬 더 유리하냐면 지속적으로 계속 공부하다가 그냥 한번 쳐봤는데 붙은 애들. 그냥 일반고 갈 거라 생각하고 그냥 끝까지 다 땡겨놨는데 시험 쳐봤더니 그냥 붙은 애들. 걔들이 내신에서 우위를 차지해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메꾸는 게 합격자반의 개설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애들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합격자반 개방은 간단하게 어쩌면 그렇게 크게 말할 건 없기 때문에 일정은 어차피 토요일 날 하루예요. 그래서 좀 의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토요일 날 3시간을 진행하고 방학이 되면 추가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추가를 진행하는데 합격자반은 전체적으로 전체 단원을 다 훑는 건데 가장 중요한 맥락만 짚는 거기 때문에 계속 길게 끌어서 좋을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한 2, 3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수 개념하고 일반 물리 전체 영역을 정리하는데 거기서 대표 문항을 지정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재 자체에 영적의 내신 기출 문제가 들어있어요. 자기 학교가 어떤 건지 학교를 명시하거든요. 얘가 경기고 대전이고 인천이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 그 부분을 같이 교재로 구성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 자체는 어쩔 수 없이 일반 할리데이를 진행하지 않고요. 자체 교재를 진행합니다. 할리데이를 진행하는 거는 내신 때 애들이 거기서 기출문제 나오는 학교 같은 경우에 그거를 진행하는 거고 할리데이 문제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교재 자체에. 근데 애들이 필요한 것은 기초 수학, 실제로 미적분을 사용하는 수학, 그 다음에 물리, 일반 물리의 표현, 그 다음에 자기 학교의 내신 문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체 교재로 진행을 하고 대신 참고도서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할리데이, 일반 물리학을 기조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두는 게 맞아요. 그래서 9판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10판이죠. 그죠? 제가 잘못 썼는데 작년 거라 이게 10판으로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준비해서 일단은 합격자반을 이제는 시작하고 아직은 어쩌면 조금 여유는 있어요. 여유는 있는데 가장 먼저 애들이 해봐야 될 것은 물화생지 설명을 듣고 그 관련 책을 한 권씩 한번 보는 거죠. 이거를 자신이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이걸 느끼는 것과 그냥 나는 마냥 합격했으니까 이제 합격자반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야. 이거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픈반이나 이런 데서 실제로 합격자반의 효과를 얻는 애들은 만약 30명이 있다면 10명도 되지 않아요. 걔들은 정말로 합격자반에 도움이 됐겠죠. 그렇지만 나머지 20명은 그냥 합격한 친구들과 같이 있는 것 뿐이지 자신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마 영적의 경험이 있으셔서 알겠지만 정말 자기보다 뛰어난 애들이 있는데 그 반에 자신이 같이 있을 경우에 애들은 나가 약하니까 더 공부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 그룹에 있으니까 그냥 있는 거죠. 그렇게 합격자반에서 아무것도 안 배우고 가만히 있는 애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방지하려면 사실상 미리 한번 훑어보고 내가 뭐가 부족한데 나한테 맞는 반이 뭔가 이걸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 특징은 이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적의 입시에서 제외됐던 일반 물리 영역을 강화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요. 애들 입장에서 운동의 기술이라든지 힘과 운동 똑같은 단원이 있어요. 지금까지 배웠던 거랑 그 단원의 집중도는 낮추고요. 이미 숙달이 됐는데 또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안 배웠던 단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의 입시에 빠진 단원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교재를 자체 교재로 편성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도는 이거죠. 실제로 수학하고 기초역학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전자기학을 진행하고 파동강을 진행합니다. 잘 보면 현대물리가 빠져있죠. 왜냐하면 1회차인 이유가 있습니다. 12월이 되고 1, 2월이 되면 새롭게 반이 형성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신이 진입하는 시기인데 그때 합격자반을 계속 연결하는 것은 별로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까지가 어쩌면 학생이 습득할 수 있는 기본이고요. 현대물리는 최후의 뒤에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신에 관련된 영역만 진행해서 1월, 2월에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보기 좋으라고 제가 1에서 7회, 8회에서 13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이미지냐면 전자기학이 실제로 애들 입장에서는 이상하다. 역학이 반이 넘고 전자기학 파동을 합쳐서 반이 돼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 물리학은 뭐가 어렵냐면 전자기학이 어렵습니다. 역학은 애들이 익숙해요. 근데 전자기학은 본격적으로 수학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애들이 전자기학은 그냥 간단하게 외우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애들이 내신이 급격히 떨어질 때는 전자기학이 들어갈 때예요. 그러면 애들이 전자기학을 들어갔을 때 큰일 났다라고 느끼는 시기는 사실은 1학년 1학기가 아니라 대부분 1학년 2학기예요. 그래서 애들이 1학년 1학기 내신을 버티다가 1학년 2학기부터 급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잘못됐나 봐. 그래서 다시 내신을 찾으러 다녀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어쩌면 그 반이 잘못됐던 게 아니라 실제로 전자기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계속 대안을 찾는데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합격자반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본인이 내신을 진행할 때 최소한 1학년 내신을 진행할 때 무슨 단원이 있는지는 살펴보자. 그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단원표를 이렇게 표시해놨던 이유는 보면 애들 입장에서 익숙한 단원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역학 하나, 영재교 때, 그 다음에 전화 조금 배웠고, 그 다음에 전기 회로 이 두 단원 빼고는 안 배운 겁니다. 애들이. 사실 자기장은 배웠어야 할 수 있는데 자기장도 영재교 자기장은 수학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자기장이기 때문에 의미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 전자계의 가장 큰 문제가 될 거고 파동도 영재교 때 하지 않았던 영역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수학적 해석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합격자반에서 이제 진행하는 게 아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일반 물리학과 실제로 본인들이 했던 중등심화는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시키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아주 심플해요. 실질적으로 합격자반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애들은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다. 그러면 실제로 너무 과도한 숙제를 줬을 때 수행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애들의 상황에서는 난이도가 높아진 수업들을 여러 개 하게 되는 거지. 물리쌤 입장에서야 물리만 설명하면 되는 거지만 얘들은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수학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 때 확실히 챙겨가려면 어쩌면 프로그램이 심플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기조로 합격자반 교재를 진행하고 단원평가를 진행을 해요. 이건 뭐냐면 수업을 하고 바로 시험을 칩니다. 수업을 끝나고 20분 전에 시험을 쳐요. 그날 배운 단원을 그 즉시 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이해했다? 그러면 80점?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 못했으면 0점이 나와요. 만약에 0점이 3번을 수업했는데 3번 다 50점 이하다. 그러면 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빨리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수업을 진행하려면 너무나 쳐져버리면 애들이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애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계속 매번 시험 친 다마다 문자를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몇 점 몇 점이다. 평균 점수가 몇 점인데 본인은 몇 점이다.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툴을 안 돼 있는 것 같다. 울투가 안 돼 있는 것 같으면 그냥 하이탑 한번 사서 한 2주 안에 다 풀어봐라. 합격자인데 왜 그거 못하냐. 2주 만에 그거 하면 돼. 또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2주 만에 지가 해야 된다. 이런 피드백을 하는 목적이 합격자반의 단원평가입니다. 얘가 몇 등이고 참 잘했어요. 얘기 아니라 저희가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냈을 때 한 번씩 종합 테스트를 봅니다. 누적 테스트를 봐서 솔직히 전화로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얘기들 실질적으로 얘가 기하적으로 낮다. 대수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상태면 내신에서 중위권을 넘기 힘들다. 라는 평가를 제가 드릴 거예요. 이렇게
성적표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성적표가 각 영역별로 돼 있고 그다음에 코멘트가 돼 있고 다른 애들이 맞췄는데 자기는 왜 못 맞춘 문제 비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합격자반은 어쩌면 흐지부지 되기 쉬운 반들입니다. 왜냐하면 애들 입장에서 내신도 아니고 합격한 기쁨에 그냥 잠깐 한 3, 4개월 조금 쉬었다가 이렇게 하는 마인드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꾸 리마인드 시키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이제 이겁니다. 실제로 애들이 참고할 서적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알아둬라. 그래서 서울영재교는 벤슨을 참고하고요. 나머지 영재학교는 대부분은 할리데이. 그 다음에 서웨이를 사용해요. 세종 쪽은 서웨이를 사용하고 모린을 사용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사용하는 학교는 없지만 내신의 판별 문제로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내신에서 얘들은 너무나 유명한 일반 물리학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얘 두 개가 제일 유명하죠. 그래서 얘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난이도가 튀는 문제가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벤슨과 모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본인이 참고도서에 학교에서 예비 소집할 때 참고도서를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많은 목록, 좋은 거구나 그게 아니고요. 이 참고 목록 자체가 여기서 출제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가 공부하지 않더라도 이 책은 갖고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합격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애들이 저도 처음 뵙기 때문에 애들이 얼마나 우수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우수한지 물론 합격자니까 당연히 우수하겠지만 제가 경험해 본 결과 합격자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자신에 맞게끔 좋게 어떻게 해야 될지 설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영재교 대비 시 누락단원을 진행한다. 그 다음에 목표는 1학년 내신 완성입니다. 3학년까지 버틸 수 있는 물리를 해주겠습니다. 물리라고 생각해요. 1학년이 버틸 수 있는 물리. 그 다음에 일반 물리의 용어와 표현을 숙지한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나태함을 방지한다. 그래서 그 핵심을 정확하게 지켜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네네. 네네. 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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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배는 보통 그 단원의 차이가 있어요. 전체 단원을 아까 보면 영재교에서 빠진 부분을 집중해서 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재교에서 많이 다뤘던 부분의 비중이 약한 거예요. 그걸 빼니까 사실은 3주로 축약되는 거죠. 그러니까 3주란다. 그 하루로 축약되는 거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운동의 기술 벡터부터 등가속도 운동부터 포물선 운동까지를 싹 다 진행하면 2주가 되는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강의는 컴팩트한 거죠. 어찌 보면 컴팩트해서 근데 12월까지는 애들이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2번이나 했을 때 어떤 한 과목을 빼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만큼을 투자했을 때 애들 지쳐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아예 필요 없는 그냥 영재교 때 이미 너무 많이 해서 숙달된 단원은 뺀 거예요. 빼고 그 단원에서 자기가 취약한 영역을 기조로 가고 만약에 약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아직 현대물리 파트를 뺐잖아요. 2주를 한 거는 끝까지 가서 현대물리까지 다 빼겠다라는 거고요. 현대물리까지 빼는 저는 빼고 그다음에 영역을 작게 해서 실제로 합격자 때 채워야 될 부분만 채우는 컴팩트한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안 해봤다면 진행을 안 해봤다면 저렇게 하면 될까 생각했는데 2번도 해봤었어요. 2번도 해봤을 때 그냥 프로그램이 늘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컴팩트하게 12월까지는 진짜 애들이 계속 공부의 맥을 끊지 않고 그냥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 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방학 때는 추가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네,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뒤에 순서가 있으니까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